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세계 4대 문명 중 하나로 잘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것은 문명의 요람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중국의 양치차오의 4대 문명설이 함께 혼합되어 알려진 것인데요. 실제로 서구학계에서는 4대 문명으로 숫자를 고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외에도 중남미의 메소아메리카 문명, 고대 안데스 문명 등 알려지지 않은 문명들은 더 많이 있죠.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일으킨 수메르인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원전 4000년경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초고도의 문명이 일어났습니다. 비옥한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부근의 지역에서 수메르인들이 발달시킨 문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수메르 문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두 문명은 같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선주민이라고 할 수 있고 때문에 수메르 문명으로 불리기도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깊게 보면 수메르인들은 기원전 6000년경에서부터 이 비옥한 지역에서 살기 시작했고 초기 왕조 시대, 아카드 왕조 시대, 우르 제3왕조 시대의 세 시대를 걸치면서 융성했던 문명인데요. 하지만 수메르 왕조는 BC 2000년경 서쪽에서 침입해 들어온 아모리인이 세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세계 문명은 수메르 문명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정도로 수메르 지역에서는 세계 최초의 매우 뛰어난 문명들이 탄생되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로 볼 것은 서령 문자인데요. 인류 최초의 문자입니다. 사람의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표음 문자로서 매우 실용성이 높고 과학적인 원리까지 가진 문자입니다. 수메르인들이 이룩한 놀라운 문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문자인 그들의 서령 문자를 발견한 고고학자들이 이를 판독해가면서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서령 문자를 이용하여 25,000개나 되는 점토판을 만들었는데 수메르인의 정치와 경제, 역사, 그리고 사회문화와 종교에 관한 생생한 내용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웅상기가 즉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고 칭했고 그들의 땅은 키엔기르 즉 수메르 말을 쓰는 사람들의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검은 머리의 사람들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수주의자들 중에는 수메르인들의 조상은 황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이른바 환단고기의 빠들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신화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환단고기는 분명한 미서임을 알려드리며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최초의 달력도 만들었습니다. 60진법에 기초한 것을 6000년 전에 이해하고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수메르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았고 태양과 달, 지구의 움직임을 계산해 일식과 월식도 계산해냈으며 25,920년 주기의 세차운동도 계산해냈다고 합니다. 수메르인들이 살던 위치에서는 남반구가 관측되지 않는다고 하니 높은 수준의 천문학적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또한 수메르인들은 운하와 제방, 저수지 등을 만드는 등의 선진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선진농경을 실시해서 풍족한 농산물을 얻어 태평성대를 이룩했고 풍부한 물자를 수확해내면서 수천 년 동안 커다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수메르에는 10여 개의 큰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각 도시들에는 번듯한 수로가 있었으며 하수도 시설과 상수도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발달된 도시 형태를 이루고 있었고 도시의 중앙에는 수호신을 모시는 거대한 사원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엔시라고 불리는 왕이 통치했는데 이들 중 특히 강성한 도시국가의 통치자는 엔시보다 더 높은 뜻의 루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군주의 칭호라고 하네요. 이런 통치자를 중심으로 각 도시마다 규범을 세워서 매우 질서 있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영위했다고도 합니다. 종교행사를 주관하는 신관도 따로 존재했습니다. 이 신관은 스승의 역할을 하기도 했고 점성술사 역할도 했는데요. 동시에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였다고도 합니다. 수메르인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는 지구라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구라트의 꼭대기에는 제사를 지내는 제단과 신전이 존재합니다. 이곳에서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숭배의식을 행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메르인들은 손재주가 좋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토목공학 기술, 금속 가공과 돌 세공 기술, 갑옷과 무기 제작 기술, 직물 제조 기술 등을 꼽을 수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고 다닐 때 수메르인들은 직조물을 사용해서 만든 고급 의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네요. 교육 면에서도 매우 발달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대수학과 기하학, 의학 등을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백내장 수술이 가능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또한 최초의 맥주 제조도 수메르인들이 했다고 합니다. 직접 만들고 마시기까지. 이렇게 수메르인들이 다양한 기술을 발휘했던 BC 4000년경은 우리나라에서는 신석기 시대에 해당하는데요.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국가 건국도 하지 못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태양계의 행성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태양계의 행성은 9개이지만 여기에 태양과 달, 그리고 니비루 행성까지 포함하면 태양계는 총 12개의 별이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니비루 행성은 태양계 외곽에서 약 3600년의 공전주기로 태양계로 들어와 지구와 접촉하는 행성인데요. 서령 문자와 점토판 연구에 30년을 쏟은 제카리아 시치는 12개의 점토판을 판독해냈고, 그 결과 니비루 행성에 있던 외계인들이 지구로 찾아와서 금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수메르인들의 노동력을 받고, 외계인들은 그 대가로 수메르인들에게 선진화된 지식과 고도의 과학기술을 전수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점토판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겠죠? 수메르 점토판에는 아눈나키라는 신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수메르 신화가 묘사된 것인데요. 다신교였던 수메르 문명의 신들은 총 36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혈연으로 엮여 있으면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진 50명의 신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바로 아눈나키입니다. 제카리아 시친이 주장하는 것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아눈나키가 바로 외계인이라는 것이죠. 전도성과 연성이 뛰어난 물질인 금은 미세한 테크놀로지 활용에 필요한 주요 자원인데요. 제카리아 시친의 주장에 의하면 외계인들의 산업에 꼭 필요한 주요 자원인 금이 고갈되자 금을 찾기 위해서 지구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충분한 금을 얻을 동안 지낼 곳이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 형편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원시 상태의 지구에 최초로 문명화된 도시를 건설해 나가죠. 이 과정에서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들은 인간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금을 채굴할 때도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쓸 목적으로 인간을 만든 것이죠. 외계인이 지구를 왔을 당시 지구에는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더 지능이 높은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들은 유전자 조작으로 최초의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를 창조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수메르인들인 것이고, 제카리아 시친이 주장하는 외계 지적 설계론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수메르인들은 당시 아눈나키라고 불리던 외계인들에 의해 노동자로 선택되어 그들을 위해 일했으며, 수메르인들은 자신보다 훨씬 우월적인 존재인 그 아눈나키들을 신으로 여기고 섬겼는데요. 제카리아 시친이 판독한 수메르 점토판에도 금은 신의 물건으로 신을 기쁘게 하는 물건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을 창조한 아눈나키들은 자신들이 원하던 금을 채굴한 후 기원전 550년경에 대부분 자신들의 행성인 니비루 행성으로 돌아갔고, 일부 남은 아눈나키들은 지구에 머무르다 죽어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네요. 아눈나키 중 최고의 신으로 불리는 아누에게는 엔키와 엔릴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은 아버지 아누의 지시로 땅을 다스리게 되죠. 엔키가 먼저 지상으로 내려와 아눈나키들과 함께 노동을 하면서 지상에 거대한 문명을 일으킨 후 엔릴이 내려와 지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에서 문명 건설에 동원되었던 아눈나키 신들은 과도한 노동에 불만을 품고 대규모 폭동과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르고 달래서 아눈나키 노동자들의 반란을 진압한 엔키는 이들의 노동력을 줄여주기 위해 새로운 노동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는 순간인데요. 점토판에 새겨진 최초의 인간 창조 방법 묘사가 꽤 자세합니다. 엔키의 꼬리뼈에서 빼낸 유전자와 호모 에렉투스의 난자를 결합한 후 체외 수정을 시키고 그것을 닌마의 자궁 속에 넣고 배양시켜서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창조된 인간에게 아다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다고 하죠. 참고로 진화론에서의 호모 에렉투스는 원숭이와 인간의 공통 조상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인간들은 스스로 크게 번성해 나가는데요. 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됨과 동시에 설상가상으로 일부 아눈나키 신들이 인간과 교접하면서 풍기문란을 일으키고 혼혈 인종까지 태어나는 등 인간들에 대한 신들의 통제가 힘들어지기에 이르죠. 이런 상황에 문명 창조와 개발의 핵심 기술들까지 인간들에게 유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를 지켜보던 엔릴은 과도하게 증가한 인간들의 숫자를 감축할 계획을 세웁니다. 처음에는 기근을 일으켜서 인간들의 수를 감축했고, 다음으로는 지상의 대홍수를 일으켜서 많은 인간들을 없애버린 것이죠.
두 번의 대재앙을 겪은 후에 살아남은 인간들은 서로 단결하지 못하고 이내 세상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점토판에 나오는 수메르 신화의 핵심 내용인데요. 수메르 신화는 다른 민족들의 신화나 종교 속에 많이 스며들어갔다고 합니다. 인간 창조와 대홍수를 일으켜 문란한 인간들을 파멸시켰다는 내용,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대재앙을 겪고 세상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다는 내용 등은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이야기들입니다. 성서의 내용과도 상통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눈나키인 엔키가 최초로 창조한 인간인 아다무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인간인 티아맛은 여자인데 엔키와 님마의 갈비뼈에서 생명수를 뽑아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이 또한 성경의 일부와 너무나도 흡사하죠. 아다무와 티아맛은 수메르의 에딘 동산에서 살다가 신들의 질투를 사 에딘 동산에서 추방되었다고 합니다. 에딘 동산도 구약 성경의 에덴 동산과 매우 비슷하게 보여집니다. 구약 성경이 작성된 시기는 기원전 500년경이고 수메르 점토판이 만들어진 시기는 그보다 훨씬 앞선 기원전 수천 년경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 창조 이야기는 수메르 신화가 오랫동안 전수되어 내려오면서 구약 성경 작성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고 하죠. 수메르 문명의 중심 지역이었던 우르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출생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수메르인들은 아브라함이 출생하기 훨씬 전부터 이 지역에 정착해서 우수한 선진 문물을 개발하고 향유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성서학자들은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토대로 한 믿음이 역사적 사실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신과 인간 창조, 그리고 초고도 문명과 과학기술의 발전 등 수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메르 점토판인데 총 2만 5천 개 중 현재 판독한 점토판은 고작 10%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아있는 점토판들이 모두 판독된다면 인류의 시작과 나아가서 외계인도 더불어 문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비밀 등이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인류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모를 일이네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수메르 점토판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분일 뿐이지만 알수록 호기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하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건 금물인 거 아시죠? 재미로 보시고 스스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스톡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소리 덕후